안녕하세요. 샐러드러버 마즈예요. 오늘은 와이프 생일을 맞아서 청담동 정식당을 방문했거든요. 실내에는 손님분들이 만석이었고 직원분들도 얼굴과 목소리가 안 나오게 촬영을 부탁하셔서 저희도 신경을 썼습니다. 메뉴는 5가지 메뉴를 고르는 초이스 메뉴로 진행을 했고요. 캐비어 하프온즈와 참치김밥을 추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인당 125,000원의 와인 페어링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뮤즈부시에 페어링되어서 나온 건 피에르 피터스의 블랑드블랑 샴페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샴페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블랑드블랑의 강한 산미도 좋았고 브리오시 향도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6가지의 아뮤즈부시가 나왔는데요. 일단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좋아서 눈이 즐거운 시작이었습니다. 직원분께서 음식에 대한 설명과 먹는 순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첫 번째는 트러플 소스로 맛을 낸 육회를 브리오시 위에 올린 건데 트러플 향도 적당하고 기분 좋은 산미도 입맛을 확 돋궈주네요. 무엇보다 바삭한 식감의 브리오시가 부드러운 육회랑 잘 어울렸어요. 다음은 능이 계란찜이었는데 표고버섯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일식에서 먹는 차은무시의 느낌으로 무난했어요. 버섯 향이 은은해서 부담스럽지는 않았고요. 이건 숙성도미로 묵은지를 감싼 요리에 위는 마늘종이었어요. 숙성도미는 언제나 맛있지만 개인적으로 담백한 선어에 묵은지를 곁들이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서요. 하지만 맛은 있었습니다. 새조개는 야채 육수에 살짝 데친 걸 다시간장과 함께 주셨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 새조개도 살짝 데쳐서 부드러움이 진짜 극강이었어요. 간장의 새콤함이 식욕을 돋궈주는 역할도 좋았고 위에 부추 드레싱은 별 느낌이 없긴 했어요. 다음은 굴튀김인데 오징어 먹물 빵가루 튀겨져서 새까맣네요. 샐러리 피클이 들어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느끼지는 못했고요. 결정적으로 아래에 있는 엔초비 아이올리가 진짜 맛있어서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약간 새콤하면서 감칠맛이 폭발하는 소스가 기름진 굴튀김이랑 진짜 잘 어울렸어요. 마지막은 입안을 깔끔하게 해줄 사과 소르베였는데 안에는 라임에 절인 사과가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리한 사과를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달콤달콤 평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와인 페어링이었는데요. 문어디시에 페어링 해주신 알자스의 피노그리였어요. 예전에 마셨던 알자스 와인이 정말 좀 맛이 과하고 역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와인은 무난하고 부드러웠고 꽃향이 많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캐비어와 전복에 페어링 해주신 건 부르고뉴 마콩 지역의 샤도네였어요. 마콩 베르지송 2019였는데 조금 무거운 느낌의 버터 느낌과 함께 부드러운 산미가 딱 샤도네였습니다. 특별하진 않았지만 좀 밀도 있는 화이트였고 캐비어의 부드러운 느낌과 버터리함이 페어링 포인트래요. 초이스 메뉴의 첫 번째는 캐비어 하폰즈에 그릴에 구운 전복 그리고 곰보버섯이라고 하는 모렐버섯 마지막으로 뱅존이라는 화이트 와인 기반으로 만든 사바용 소스가 나왔습니다. 사바용 소스와 모렐버섯은 굉장히 생소한 요리였는데요. 오세트라 캐비어의 짜지만 버터 같은 식감이 샤도네와도 잘 어울렸지만 진짜 최고는 이 사바용 소스였습니다. 새콤하면서도 스모키한 향이 나는 녹진한 소스가 전복 캐비어랑 다 너무 잘 어울려서 이걸로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풍미가 조금 자극적이면서도 팡팡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매우 만족했습니다. 모렐버섯은 약간의 트러플과도 비슷한 풍미가 있었고 식감이 오히려 꽤 좋았고요. 전복이 진짜 완벽한 굽기였어요. 이 정도 전복은 스시집에서도 힘들다 느꼈고 정식당 페북엔 로얄 칼루가 캐비어가 나온다고 봤는데 저희는 하프온즈라서 그런지 오세트라 캐비어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초이스 메뉴였던 문어는 겉바속 쪽에 진짜 전형이었어요. 빨판이 있는 쪽을 정말 완벽하게 바삭하게 튀겨졌고 속살은 너무 부드러웠어요. 감자는 조금 단단하다 느꼈는데 초리초는 그 자체로 맛있었고 문어의 짭짭함을 배가시켜주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예상외의 조합이긴 했습니다. 이건 와이프의 조개 돼지국밥에 페어링되어 나온 오렌지 와인이었는데요. 이게 이날 마신 와인 중에 전 제일 좋았습니다. 오렌지 와인이랑 그 내추럴 특유의 쿰쿰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이건 풍성한 복숭아랑 살구 같은 과일향의 꽃향기도 느껴지고 뒷맛도 너무 깔끔한 게 농후한 조갯살 돼지 국물이랑 찰떡이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의 페어링이었던 성게 비빔밥에 페어링 해주신 내추럴 레드인데요. 감액 품종의 내추럴 와인이었는데 그 특유의 쿰쿰함 뒷맛에 남는 그 무슨 막걸리나 쌀 같은 특유의 맛이 전 여전히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조개 돼지국밥은 전 사실 인상 깊지는 않았어요. 조개 맛과 돼지고기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인지 무슨 맛인지 먼저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맛은 돼지국밥이라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국밥에 넣으라고 주신 파기름인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색감도 너무 좋고 실제로 파향이 꽤 나더라고요.
와이프 생일이라고 주신 미역국 빠에였는데 상상이 가능한 맛이었는데 그것도 솔직히 맛있더라고요. 꽤 농후하고 고기 맛도 굉장히 많이 나고, 제가 시킨 성게 비빔밥은 보스턴산 성게가 올라가고 김필에 비벼진 밥에 튀긴 조도 같이 있었습니다. 성게가 제가 근래 먹어본 중 성게 중 가장 밀키했고 오히려 풍미는 좀 약했어요. 그래서 내추럴의 쿰쿰한 레드라는도 잘 어울렸나 싶기도 했고요. 뭔가 아는 맛의 끝판왕 같은 디시였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추가 메뉴로 시킨 정식당 최고의 유명 메뉴 중 하나인 참치김밥이에요. 맛있는 김밥에 특이한 참치 등살이 같이 나오는 메뉴고, 참치 등살 위엔 시소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아는 맛과 생소함이 섞여서 벌어지는 맛의 향연이었어요. 참치 등살 텍스처는 진짜 쫀득하다 못해 찐득하다 느낄 정도였고, 너무 감칠맛이 터지고 바삭한 김부각에 쌓인 김밥 안에 밥알도 알알이 살아있고, 이건 꼭 추가하세요. 농어에 페어링 해주신 와인은 이태리의 소아베 와인이었는데 이 종류 와인은 처음 마셔봤습니다. 뭔가 복숭아 느낌이 꽤 강했던 것 같은데 저 때보다 조금 취해서 기억이 조금 안 나네요. 개인적으로 김밥을 제외하고 제일 맛있었던 디쉬가 이 농어였어요. 제가 파인다이닝을 가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곳은 생선이 항상 다른 식당들과 꽤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정말 살이 너무 부드럽고 즙이 터지고 풍미가 넘치는데 껍질은 숯불에 구운 건지 바삭한 식감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둘 다 한우 스테이크로 초이스를 해서 고기 써는 나이프를 고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가게가 조금 이때 시끄러워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어디 유명한 곳에서 주문 제작하셨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거 이쁘고 다 좋은데 만져보니 날이 너무 무딘 게 이게 고기 진짜 안 썰리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 잘 안 썰리더라고요. 소믈리에 분께서 저희가 와인에 관심이 많은 걸 느끼셔서 원래 페어링과 다른 와인으로 바꿔서 주셨어요. 아르헨티나 말백인데 때로화적인 느낌을 잘 살렸다고 합니다. 적당한 타닌과 오키함 그리고 진한 붉은 과일 느낌이 고기랑 잘 어울렸어요. 이번 메뉴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나주산 투뿔 한우 안심이었습니다. 셰프 추천은 미디움 레어라고 하셨고 저희도 원래 그렇게 먹어서 좋았습니다. 같이 나온 가니쉬는 비금 섬초랑 유자청의 절인 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금 섬초는 맛이 그냥 시금치였습니다. 스테이크 역시 촉촉하고 수준급이었지만 사실 이 정도 고기는 맛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일 평범했던 디시였어요. 가니쉬도 좀 평범하게 느껴진 메뉴였습니다. 칼은 역시나 진짜 안 들더라고요. 디저트로는 장독대 2013년과 정식당에서 너무 유명한 도라르방을 주문했어요. 와이프 생일에 맞춰서 초도 준비해주시고 레터링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일단 두 디저트 모두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도라르방은 정말 다들 사진을 올리는 이유를 알겠을 정도로 직접 봤을 때 훨씬 좋았습니다. 파인다이닝에서 마지막 디저트가 맛있으면 그 식당을 맛있었다고 기억한다는 그 승우아빠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단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꽤나 공들인 디저트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도라르방은 쑥 아이스크림과 팥이라고 하던데 찐득한 녹차 테리네 같은 느낌이었고 당연히 맛있었습니다. 우유 아이스크림과도 잘 어울렸지만 아래 바삭하게 씹히는 녀석이 전체적으로 식감을 살려주고 좋았어요. 저와 와이프 둘 다 오히려 이 장독대 쪽이 더 맛있다고 느꼈어요. 눈 내린 장독대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한국적인 프레젠테이션도 마음에 들었고, 저희 둘 다 초콜릿을 안 좋아하는데도 너무 초콜릿이 맛있었어요. 작은 건 홍차 초콜릿이라고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메밀무스와 홍차 카라멜이 들어있었는데 아래 밀푀유가 꼭 뽑기 같은 느낌으로 달고 바삭해서 진짜 맛있었어요. 마지막 커피와 함께 준비된 고구마 마카롱 한과 파베 초콜릿은 평범하긴 했어요. 파베 초콜릿이 제일 맛있었고 마카롱은 솔직히 조금 그냥 그랬습니다. 요 디카페인 에스프레소도 진짜 꽤 괜찮았고 무엇보다 잔이 진짜 이뻤습니다. 저희 이렇게 먹었더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 먹고 느낀 총평은 매우 좋았다입니다. 재료들의 어우러짐도 좋았고 조리 정도들도 재료가 다 너무 잘 맞았어요. 파인다이닝에 어울리게 프레젠테이션들도 진짜 훌륭했고요. 먹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바삭한 식감을 여기저기 잘 배치해 주셔서 먹으면서 질리지 않고 이거 맛있다 하고 느낄 수 있게끔 과하지 않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성게 비빔밥에 들어간 튀긴 조도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았고요. 전 파인다이닝에 공부하러 온다는 생각도 강한 편인데 이 와인 페어링까지 같이 하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소믈리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길 퓨전 한식에 아무래도 내추럴 와인이 가진 풍미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셔서 내추럴 셀렉션이 좀 많았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직원분들의 접객 수준은 나무랄 데 없이 좋았고요. 소믈리에 분도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퓨전 한식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접근하기 힘든 퓨전 음식들이 아니었고 식자재들도 맛을 느끼기 어렵지 않은 친근하지만 고급스러운 재료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파인다이닝에 입문격으로 오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디시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업장이 그리 큰 느낌은 아니었고 만석이다 보니 좀 시끌벅적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렇게 불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정식당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를 염두에 두고 찍지는 못해가지고 영상이 좀 다양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식당을 너무 만족해서요. 여러분도 좋은 날에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 초이스 코스도 충분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샐러드 러버 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